우리나라 섹시디바의 원조는 김한선입니다. 후에 엄정화, 이효리, 가인 등으로 계보가 이어졌죠. 그런데 그중 엄정화의 경우는 가요계 퀸으로 군림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연기로도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여자 탤런트 중에 전무후무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엄정화는 최근 가수로서는 거의 TV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환불원정대 프로젝트를 통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갑상쇠암 수술 중 성대를 다쳐 왼쪽 성대 신경이 마비되어 지금도 성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였던 것인데요. 수술 직후에는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기에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았다고 할 만큼 힘들었으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엄정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정화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열애설이 더 그렇죠. 바로 엄정화의 전략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영화배우 겸 가수 엄정화는 1969년 8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54살이죠. 1992년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동시에 영화의 삽입곡이었던 눈동자로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영화 마누라 죽이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싱글즈,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인사동 스캔들, 댄싱퀸 몽타주 관능의 법칙 등과 드라마 폴리스, 인간극장, 아내, 결혼 못하는 남자, 마녀의 연애 등에 출연했으며 동시에 대표곡으로 배반의 장미, 포이즌, 몰라 등을 남깁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여자 연예인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엄정화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어릴 적 엄정화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엄정화의 아버지 엄진옥 씨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엄정화가 6살 되던 해 바이크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엄정화의 아버지는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젊은 시절 아버지의 꿈도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엄정화, 엄태웅에겐 그런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후 가족은 학교 매점에서 살게 되는 등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엄정화는 학교 매점의 딸이라고 불리었고 엄마를 도와 핫도그를 만들다가 기름에 화상을 입어 아주 고생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 전체가 율동을 할 때 엄정화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아주 눈에 띄었다고 하죠. 딸셋과 아들 엄태웅을 두고 있던 집안에서 차녀였던 엄정화는 20살 때부터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정화는 곧 MBC 합창단원으로 취직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MBC 합창단 모집 공고를 받지만 전문대 졸 이상만이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어 고졸인 엄정화는 원서를 냈지만 서류에 탈락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특채를 모집할 때 오디션을 보고 붙었죠. 합창단에 붙고 좋아서 엄정화는 MBC 앞에서 매일매일 출근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막내였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는 시골 아이였던 터라 프로그램에 투입이 안 돼 피아노 밑에서 서럽게 운 적도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곧 엄정화는 프로그램에 투입되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영화 결혼 이야기의 단역으로 데뷔하면서 로얄 DCF로 광고까지 찍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하 감독은 엄정화에게 너는 오렌지족처럼 생겼는데 눈은 되게 착하다고 말하면서 첫 감독 데뷔작인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 주연으로 발탁합니다. 그런데 엄정화가 연기에 뛰어든 데는 고 최진실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엄정화는 내가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실 언니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당시 톱스타였던 최진실은 한 쇼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래에 자신이 없었던 최진실을 돕기 위하여 엄정화가 코러스로 투입이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엄정화가 최진실 소속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 영화의 삽입곡 눈동자로 가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 하늘만 허락한 사랑, 배반의 장미, 후회, 삼자대면 등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섹시디바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절 엄정화의 마인드는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데뷔 초기 눈동자로 활동하면서 연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는 아니랬다고 합니다. 가수니까 연기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를 모니터링하면서 끔찍하게 연기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던 엄정화는 그 후 2년 동안은 가수 활동을 완전히 접고 TV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 등 연기만 합니다.
슬쩍 가수 엄정화가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지만 결혼은 미친 짓이다와 싱글즈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에 출연하면서 정말 배우가 되어간다는 확신이 들었고 진정으로 바라는 일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즈음의 일이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살 이후 엄정화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태웅은 이 나이가 되도록 배우가 되겠다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누나 덕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엄태웅은 오랜 시절 오디션을 전전하며 무명 시절을 보냈는데 30살까지 정확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았고 그 돈으로 매일 홍콩 영화 비디오만 빌려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30살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엄정화가 다른 진로도 생각해보라고 권했지만 다행히 그 해부터 실미도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기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엄태웅은 누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준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아버지 같은 누나였는지 엄정화는 동생 엄태웅의 결혼에도 적극 개입합니다. 바로 현재 엄태웅의 아내 윤혜진을 소개시켜준 것도 엄정화였죠. 엄정화는 나이가 꽉 찬 동생이 사귀는 상대가 없는 게 안타까워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마침 지인은 괜찮은 동생이 있다며 신우이 윤혜진을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엄정화는 자신이 결혼 못하는 것보다 동생이 결혼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네요. 하지만 엄정화는 재벌 2세 남자친구와 열애설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엄정화는 2002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당시 디증권 오너의 아들인 이모 씨였죠. 그런데 엄정화가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관을 적극 피력하면서 한때 두 사람의 결혼설이 떠돌기도 합니다. 이에 엄정화는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엄정화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경글을 남기는데 비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입도 닫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시달리기도 지겹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즉 언론에서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시달림이 지겹고 남자친구에게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미안하다는 심정이었죠.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 후 엄정화는 2007년과 2008년 모델 전준홍과 열애설이 두 번 터지기도 합니다. 모델 전준홍은 엄정화보다 8살 연하이고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에서 패션 모델상을 수상한 톱모델입니다. 또한 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이었죠. 언론에서는 엄정화가 새 앨범 활동으로 바쁠 때도 두 사람은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즐겼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약간 떨어져 다녔지만 전준홍이 엄정화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두 번 다 엄정화와 전준홍은 열애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엄정화 측은 결별설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열애는 부정하고 결별만 인정하는 전략이었죠. 어쨌든 이런 엄정화 측의 전략 때문인지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고 열애설은 잘 마무리되었네요. 그런데 엄정화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극복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일까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류승룡이 촬영 중에 본의 아니게 엄정화 씨를 2번이나 울렸다고 하는데 한 번은 저수지에 빠진 엄정화를 구하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몰입한 나머지 힘 조절이 안 돼서 가슴뼈를 너무 세게 눌렀는데 촬영 끝나고 나서 엄정화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또 말다툼을 하는 씬에서는 류승룡이 엄정화의 코끝을 쳐서 코피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배우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엄정화는 갑상선암이 걸렸을 때도 주위에서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2010년 슈퍼스타 K2에서 엄정화는 이승철, 윤종신과 함께 본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확실히 엄정화는 이승철 같은 독설을 날리지 못하고 두리뭉술한 비평만을 합니다. 출연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싫었기 때문인데 엄정화 실제 성격도 그렇죠. 2010년 엄정화는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려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상샘암 수술 중 성대를 다쳐 왼쪽 성대 신경이 마비되어 지금도 성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기에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았다고 할 만큼 힘들었으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죠. 지금은 그나마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와 연기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정규 앨범은 10집 한 장뿐이고 엄정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파솔라 음역대를 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종민이 엄정화의 백댄서 출신이고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해서 가인의 초대 무대에 엄정화와 함께 참여하는 등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종민도 엄정화의 백댄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려 코요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엄정화는 지미 유에게 보컬 트레이너를 붙여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지미 유는 자신의 절친한 후배인 노영주를 소개해 주었는데 10회의 교습비를 지미 유 사비로 결제해 준 건 덤인데요. 트레이닝의 효과로 엄정화는 돈 터치 미를 성공적으로 녹음해냈고, 대중은 엄정화의 노력과 결과물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이제는 아팠었던 과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더더욱 건강해지고 밝은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